이제 관심은 여당이 준비하고 있는 정책들까지 시동이 걸리면 하반기 부동산 시장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에 쏠리고 있습니다. 상승세가 계속될 것이라는 전망과 또 별다른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예상이 엇갈리고 있는데 윤지혜 기자와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양도세 중과 얘기부터 해보죠. 시장에서는 오히려 매물 잠김 현상이 더 심해질 것이다. 이런 전망도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 강화로 매물이 풀릴 것이란 정부 기대와 달리 증여만 급증했을 뿐 매물과 거래가 오히려 줄어들 것이란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실제 증여 건수를 살펴보니까 지난달 서울 주택 증여 건수가 올해 들어 가장 많았습니다. 지난 1월과 2월 2천여 건에 못 미쳤는데 3월과 4월 들어서는 모두 3천여 건을 넘긴 겁니다. 네. 반면 서울의 아파트 거래량은 지난해 12월부터 4월까지 4개월 연속 감소를 하면서 거래 절벽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6월부터는 굳이 많이 오른 양도세를 부담하지 않기 위해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내놓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문가 얘기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시장에 물건이 없다 보니까 그 희소성을 키우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결국은 호가 중심으로 거래가 이루어지는 건데 그런 호가 자체가 지금 물건이 없는 상황에서는 세금이 다 전가가 돼 있는 물건밖에 없는 거죠. 앞서 여당이 주택담보대출 비율 LTV를 늘리기로 했었는데 네. 이건 또 어떤 영향으로 이어질까요? 네, 금융위원회가 7월부터 LTV 우대 혜택을 기존 10%포인트에서 최대 20%포인트로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공급이 부족한 상황에서 대출액을 늘릴 경우 경쟁이 더 치열해지면서 집값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일단 우세한 상황입니다. 네. 다만 이번의 경우에는 대출 최대액이 4억 원으로 제한이 되면서 기존보다 확대폭이 크지는 않기 때문에 시장 영향이 미미할 것이라는 분석도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외에 또 집값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다른 요소는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일단 하반기에 서울에서는 실수요자 중심으로 또 여전히 수요가 커지는 상황인데 규제가 덜한 서울 외의 지역에서는 GTX 등 교통 호재를 보고 투자 심리가 몰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네. 반면 그간 급격하게 오른 피로감 때문에 크게 오르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주택자들에 대한 종부세 세율 인상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과세 부담, 집값 상승 피로감 이런 부분들에다가 분양시장으로 소유자들의 관심이 이전되면서 상대적으로 또 아직 민주당이 종부세를 어떻게 할지 또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어떻게 할지 확정 짓지 못했는데 네. 이에 따라서도 공시가격 9억 원 이상 아파트의 선호가 달라질 것 같습니다. 전문가들 분석도 조금씩 다르니 갈피를 잡기가 쉽지는 않겠군요. 윤 기자 잘 들었습니다.